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의 시발점은 누굴까요? 저는 한동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고 방송을 하고 싶지만 한동훈을 이야기를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직무가 정지됐고 구속이 된 상태지만 지지율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 밥상까지 70% 찍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이재명보다 더 기겁하는 건 한동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신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망나니 칼춤춘 인간 군상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꼴불견도 드물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전혀 멀쩡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무간도에 빗대어 한간도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을 감싸고 있는 이 친중의 세력,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속, 이것과 무관할까요? 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의 팬클럽이죠. 위드훈이가 지금 한동훈을 올려치기 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지만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파가 거부하는 1순위 이준석을 가뿐히 넘은 한동훈이다 라는 말이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준석이 대권에 출마하겠다라는데, 야, 하버드 학력 사기친 놈이 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전과사범보다 좀 낫겠지만 그래도 전과사범이나 학력 사기나 독인 개긴입니다. 거기에 숟가락 얹는 한동훈 아니 될 말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분도 못하고 날뛸 줄 진짜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픽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 보여준 새털처럼 가벼운 그 리더십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구역질나고 지저분한 배신자까지 참 한동훈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니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습니다. 길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이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입에 퇴퇴퇴 침을 뱉기 부지기수입니다. 이재명보다 더 밉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까지 이 한동훈이 미워 죽겠다라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루 전날에요.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뭐 이재명이야. 뭐 앞 다르고 뒤 다르고 뭐 했던 말 틀리고 아버지가 12명이고 악마니까 그렇다 쳐도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을 해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깨 막 힘주고 가슴 빵빵 힘줘서 우리 정당은 계엄을 막은 정당입니다. 정말 뭔가 큰일을 한 듯 어깨 으쓱으쓱 거리는데 그 어이없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 담화를 하자마자 흥분해서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정말 김무성, 유승민도 이따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동훈은 살모사 라는 게 한동훈이라는 듣보잡 검사를 일개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비대위로 나와서 4.10 총선 폭망시키고 지 사람들 꽂아두고 주변에 데리고 다니는 거는 막 좌파 뿌락지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수의 개혁이니 중도를 안아야 되느니 PC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대위 때 우리는 그래도 윤석열의 4.10 총선
그냥 각각의 위치에서 다 잘못을 한 거. 왜 이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을까? 왜 이 타이밍에 한동훈일까? 버무려져서 다시 옛일을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일단 뭐 허울 좋은 대권 주자는 그 4.10 총선 이후에 그냥 몽땅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4.10 총선 이후에 한두 달 만에 전당대회 때 또 나왔죠. 그제서야 이 한동훈의 실체에 눈을 뜬 이제 보수들은 한동훈의 중국 세력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은정 와이프, 진은정 변호사는 문바였고, 진은정의 아버지, 진형군은 친중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공산당에 가까운 짓,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일보, 그 중국 공산당 신문을 한국 발행인입니다. 한국어로 발행하는 발행인이고요. 뭐 이모부, 프레시안, 간첩죄, 이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력이 결코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알아챘습니다. 사실 뭐 뽕부라 그 한동훈의 뭐 3cm, 5cm 뭐 킬힐 가방 100번 양보해서 대중 정치니까 이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넘기자라고 했는데 이게 한끗 살짝 비껴나가면 변태의 다중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재 정권을 서포트할 사람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데리고 다니는 좌경률,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 입에서 한동훈을 애써 포장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사민주의자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고 주변인들이 뭐 PC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뭐 용어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약간 중도를 껴안는 보수 정도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빨갱입니다. 좌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의 오름을 이야기한다. 국민 눈높이 이야기한다. 바이든 정부가 뭐 PC주의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 그 전 세계가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좌파주의, PC주의 이런 행보들은 공산주의의 리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사민주의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사민주의 우파가 말 끝자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의 최강자다라고 불리는 프레시안 설립자가 이 한동훈의 이모부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의 주동자 이근성이가 이 한동훈의 이모부입니다. 그리고 진영군은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머리가 아플 만큼 거의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골수 김대중 측근이었던 한화갑, 지금 무한국제공항 사태, 그거가 하나갑공항이다 할 만큼 그냥 하여튼 그쪽입니다. 이제 그쪽의 조카를 한지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석 대변인 앉히고 측근으로 두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 표 던지고 이런 것만 봐도 이 한동훈의 죄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진짜 한동훈의 원죄는 한동훈의 입에서 이야기했던 화양연화.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보수 인사들을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어가지고 깜빵 보냈을 때 그때가 한동훈의 원죄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지금까지 그때 수사했던 게 다 무죄 나왔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라는 거죠. 증거 조작, 무리한 수사. 조선제일검 에라이 거짓말입니다. 생긴 건 딱 뭐 범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려치기 했죠. 그런데 하는 짓은 다 뭔가 한 7% 모자란 사람입니다. 선배들이 붙여줬다라는 뭐 그런 소문들 다 말짱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그 당원 게시판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죠.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은정, 한유진, 장인, 장모, 본인의 엄마, 아빠 이름까지 다 써가면서 당원 게시판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것.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인데 거기에 한동훈은 없었다. 그래, 알겠어요. 그럼 진은정은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죠. 한동훈이 전당대회 나왔을 때 그 7월 초에 이 한동훈에 대해서 친중 인사라고 주장을 하는 주변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심플하게 예스면 예스 아니면 노 하면 되는데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한 추진은 누가 한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마지막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자마자 제가 투표했습니까? 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역질문을 하면서 답을 회피하는 게 전형적인 좌파 수법이거든요. 한동훈도 그렇다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족들이 정말 이런 댓글을 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입틀막 먼저 했죠. 지금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하면서 뭐 카톡 입틀막 하는 거와 똑같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이름이 8명인데 한동훈은 안 했다. 가족들 이름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말끝을 흐리고 역질문을 하면서 거기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한동훈 집안에서 풍기는 중국 냄새는 이 진동을 합니다. 한동훈의 매형 또한 중국 반도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고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은 다 중국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은 친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하기 위해서 보수 당대표로 들어온 간장, 무관도, 한간도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다 라는 거죠. 지금 와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한동훈의 실패를 보고 이 트럼프의 성공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보수 우파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보라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폭발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이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죠. 왜 윤석열이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매력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열망을 담아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함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 중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동훈의 실패를 보고 트럼프의 성공을 보고 우리는 어디로? 트럼프의 성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파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한동훈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비대위부터 국민 눈높이, 인민의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층 확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도층 확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표 찍을 때 O 아니면 X죠. 1 아니면 2번 이제 중도 1, 2 사이에 칸 찍습니까? 무효잖아요. 중도는 그 투표 시기에 정책 결정자에 대한 선택을 그때 시류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중도입니다. 그 중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니까 외면을 받고 패배 정당으로서 지금 패배가 만연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미친 듯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우파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우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요, 조중동이라는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가 이 한동훈을
꼭두각시로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중동은 보수 언론지 아닙니다. 그냥 PC주의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 요발 걸치고 저발 걸치고 그러면서 조중동이 한 사람 하나 꼭두각시 세우고 올려치기 해서 빵 만든 다음에 요거 갖고 뭐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한다라는 거. 이준석은 조중동의 실패작, 이제 한동훈을 꼭두각시로 세웠었는데 한동훈도 이제 실패자, 조중동은 국민들에게 이제 절독운동으로 버림받고 있는 거죠. 미국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기에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지를 보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은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합니다. 너무 멘트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PC주의자들 다 물리치고요. 트럼프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회자가 너무 편파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대한다? 그럼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 정확하게 너는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 라는 질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트럼프는 주눅들지 않았죠. 맞짱을 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요, 미 공화당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통 우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X 트위터, SNS 이런 거 기반으로 각 대학의 2030, 지금 우리 우파 눈 뜨고 있는 2030들이 마가 티셔츠 쫙 입고요,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이 디베이팅 막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광화문 세력, 그리고 진짜 보수 우파들, 마포 자유민주항쟁에 자발적으로 나온 2030들과 함께 손잡고 주류 언론들을 완전 격파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우파가 나가야 될 길,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다음 정권 창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우파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보죠. 언론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이 있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념은 확고하게 그렇게 지금 가서 사실 지금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겨내시고 직무 복귀합니다. 트럼프도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위 참여에 2030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2030들이요, 친중 세력들의 반기를 들었고요. SNS를 적극 이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요, 진실과 실질을 중시하는 거지 정치적 허위의식, PC주의 이런 거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 탄핵 정국에서 나름 얻은 거는요, 한동훈의 실체가 폭로됐다라는 것. 한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스타 장관이자 일부에서는 소통용으로 불리던 이 한동훈의 실체가 알려졌기 때문에 영원히 나가리가 됐다라는 것.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 정책 펼쳐내시고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